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dance. 피코를 베타 플라이트를 통해서 USB 연결하고 나서 띄우면은 이렇게 이제 기체 기울기에 따라서 베타 플라이트에서 이제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전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어, 이게 일단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인데 UART 3번 같은 경우에는 피코를 이제 FPV2 조종기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그 기본적인 조종기 말고 ELRS로 되어 있는 조종기를 사용하시려면은 이 기본 세팅에서 안 건드리시면 되고 혹시 이제 건드리셨거나 아니면은 그 FPV2 조종기에서 넘어가실 분들은 시리얼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3번에 이제 시리얼을 열고 4번에 환경 설정 MSP를 열고 그 다음에 4번 끝에 있는 VTX MSP 디스플레이를 켜주세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재부팅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는 건드리셔야 되는 게 이건 LED를 키실 분들은 요거 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OSD 켜주시고 에어 모드 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팅 값이 다 꺼져 있을 건데 비퍼의 경고 값들을 다 체크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저장 재부팅 누르고 그다음에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어, O3 에어로 조종하는 수신기들 그러니까 FPV2를 통해서 조종하시는 분들은 SBUS로 맞춰주시고 그 외에 그냥 ELRS 조종기로 쓰신 분들은 CRSF로 바꿔주시면 되고 혹 이 바꾼 뒤에는 꼭 저장 및 재부팅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모두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값들이 뭐냐면은 이 조정기에 보면은 세팅 제일 위쪽에 보면 수신기 달린 부분 왼쪽 오른쪽에 버튼들 있잖아요. 그 버튼들이 아래로 내렸을 때 위로 내렸을 때 그 값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하고 씁니다. 이게 찍고 나니까 이 모드 설정하는 거에서 헷갈릴 것 같아갖고 조종기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켰는데요. 이 베타 플라이트 설정하고 나서 이 FPV2 조종기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족각 그대로 하시면은 얘를 맹 아바타처럼 이렇게 내리면은 아크로 모드 그러니까 M 모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S 모드예요. 위쪽 가운데 둘 다 SN이에요. 그러니까 앵글 모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 아래로 내리면은 아밍이 걸리고 위로 가면은 이제 가운데 위는 이제 비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위 비품이고 비품이 삐빅 삐빅 소리 있죠. 유실됐을 때 아니면 찾을 때 쓰는 거. 그리고 이 플립 오브 애프터 크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북이 모드인데 C1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누르시면은 거북이 모드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니면은 고글 화면에 크래시 뭐 플립이라든지 뭐 그런 메시지가 떠 있으면은 이 거북이 모드가 실행돼서 그런 거니까 요 뭐 이륙을 안 하고 뭐 아밍을 걸었는데 동작을 안 할 때는 요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거북이 모드를 풀어 주셔야지 날아가거든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을 LED 키고 끔 요걸로 설정을 해놨어요. 요 설정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값으로 제가 따로 뭐 건드리진 않았는데 포켓은 이 세팅 값이 어떻게 악스가 몇 번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저 상태로 이 ELRS 조정기인 포켓으로 이제 비행을 할 때는
요 SB 버튼의 아래로 내리면 아미에 걸리고, 가운데 아무 반응 없음, 위로 하면은 비품이에요.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정이. 그리고 다른 버튼은 제가 안 건드려서 비행 중에 잘 모르겠는데, 요 버튼을 내리시고 이 스로틀을 내린 상태로 요 버튼을 가운데 두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암이 걸리고, 착륙할 때도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암이 꺼져요. 아, 가운데로 이렇게 암이 걸린 상태로 내려서 암이 걸린 상태로 날아다니잖아요. 그 상태로 가운데로 바꾸면은 암이 풀리면서 착륙을 하게 되죠. 네. M 모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유실이나 아니면 기체 좀 찾을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갖고 삐삐 소리가 나게 비포음을 요 버튼을 통해서 키고요. 위쪽으로 올림으로써. 그 외에는 설정된 게 있겠지만 저는 이 버튼 동작 방식을 아직 제게 아니기도 하고 뭐 잘 모르기도 해서 아직 설정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타 플라이트 설정 값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세 버튼만.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OSD를 아까 환경 설정에서 켜줬잖아요. 그 OSD를 켰으면은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자동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팔로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값 자체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HD로 바꿔주셔야지 고글 화면에 이 OSD가 적용돼서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바뀌어 있어가지고 설정을 다 해놨는데 이 화면대로 이게 HD가 안 돼 있어서 화면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HD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고 아까 환경 설정에 있는 요 밑에 내림에 있는 OSD를 꼭 켜주시고 그리고 포트에 있는 VTX MSP 디스플레이 포트 이게 켜져 있는지 확인을 세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베타 플라이트 버전이 낮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4.4.1 BTFL 요걸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겁니다. 혹시 안 나오게 된 경우는 저도 아직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세팅했고 이 OSD 같은 경우에는 환자님 저랑 같이 이제 비행을 하신 환자님이 맞춰주셨는데 일단 가운데 보면 로우 볼티지가 있죠. 로우 볼티지가 어디 있냐면은 쭉 내리면은 네 여기쯤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네, 요 경고 버튼도 똑같이 따라주세요. GPS는 설정하셔도 어차피 GPS가 안 달려있고 풀 튜닝 킷이라고 그 피치몰에 파는데 거기서 풀 튜닝 킷으로 GPS를 샀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GPS만 풀 튜닝 킷이 아니고 GPS만 따로 다신 분들은 GPS를 적용하시려면은 밑에 이 GPS의 OSD에 맞는 것들을 켜주셔야지 작동을 합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이렇게 켜놨어요. 이 경고들이 저는 배터리 경고, 배터리 매우 부족, 론치 제어, 코어 언더, 아밍 비활성화, 크래시 플립 모드, 이게 그거죠. 거북이 모드, 베이 세이프, ESC 실패, GPS 구조 및 비활성화됨 이거들을 다 켜놨거든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은 날리다가 혹시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은 가운데에 지금 로우 볼티지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배터리가 없을 때는 랜딩하라고도 뜨고 이게 가운데 위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위에 경고를 켜놨어요. 이렇게 세 칸. 세 칸의 1, 2, 3은 결국엔 프로파일 번호인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쉽게 바로 바꿔갖고 세팅할 수 있게 그 OS이기 때문에 내가 1번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1번만 켜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피코는 고도가 적용이 돼요. 고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32m. 아, 이거 홈이구나. 요 밑에 Alt하고 399m라고 돼 있죠. 이게 고도예요. 고도고 저 같은 경우엔 첫째 자리로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는 그냥 소수점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밑에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기체 이름은 이렇게 띄워놨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생기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여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가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다 띄우지 말고 하나씩 띄우면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한꺼번에 띄우면은 여기 중복돼가지고 어떤 거는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갖고 OSD 설정하는데 되게 애먹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설정할 때 하나를 켜고 하나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갖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스아밍도 켜놨어요. 디스아밍은 아밍이 안 걸렸을 때, 그러니까 스로틀을 약간이라도 각도를 조정기에서 주운 상태로 아밍을 걸면은 디스아밍이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아밍을 켜놨고, 내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약간 움직이면서 틀렸을 수도 있고 스로틀이. 그래서 디스아밍 경고도 떠났고, 이제 배터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은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은 67%라고 돼 있는 요걸 띄우는 거고, 밑에 이렇게 하려면은 백분율 유지 중을 띄우시면 되는데, 이 그래픽 유지 중은 제가 해봤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이렇게 저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요 왼쪽에 있는 평균 셀 전압도 제가 띄워놨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남았다고 표시해 주는 거지. 그 OSD 설정 하지 않으면 나오는 위에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이쪽 부분에 나타나는 전압들 있죠. 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마 8.4V일 건데 이게 7.0에서는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7.0에서 내려갖고 배터리를 셀 체커기에 물려갖고 확인해 보니까 그 배터리가 한 7%인가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만약에 7.0V보다 아래로 있으면은 그냥 추락하겠죠. 배터리가 없어서. 네, 그래서 한 7.0 중 0이나 1 정도에 이제 착륙할 준비하시고 그렇게 내리되 요 밑에 이제 우리가 설정해 둔 3.98V나 아니면은 67%이 퍼센테이지 두 개를 참조해 가지고 날리실 때 약간 감을 좀 쉽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비행 시간일 거예요. 아마 이게 뭐였지? 1분 13초가 제가 설정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비행 시간 아닌 모드인데 시간 아니면은 그건데 아무튼 요거는 제가 헷갈려갖고 잘 설명 못 드리겠고, 비행 모드는 이쪽에 위치해 놨고요. 이게 뭐 앵글이나 에어 모드인지가 표시가 되게 요렇게 밑에 내려놨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아바타로 치면 M 모드인지 표시될 수 있게 그렇게 표기해 놨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화살표는 홈 방향 이제 어딘지 나타내는 그 화살표인데 이게 GPS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거는 거북이 모드를 할 때 이제 거북이 모드가 보통 좌우로 스로틀 방향에 있는 키가 좌우로만 작동을 하더라고요. 스로틀은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어 이쪽 방향이 뭐냐면은 여기도 나타나 있는데 충돌 후 플립 화살표라고 여기 뜨죠. 이게 이쪽 방향으로 해서 키를 해서 거북이 모드를 키면은 이제 플립하기 좋다. 그러니까 원복하기 좋다. 이런 걸 나타내는 방향 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놨고, 그리고 인공 수평선을 가운데 깔아놨어요. 이게 지형에 맞춰갖고 지형이 어디가 수평인지 맞춰가지고 이게 화면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래서 요건 설정해 놨고, 있는 게 좀 뭔가 날리는데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설정해 놨고, 이거는 맹홈입니다. 이거는 작동 안 해요. GPS 안 달면 작동 안 하고, 맨 위에 이거는 코어 온도. 이제 O3가 배터리 연결하고 이제 코어 온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호버링이나 아니면 비행을 안 하면은. 그때 이제 코어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표기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코어 온도를 설정을 이렇게 해놨고, 이게 70도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장시간 유지, 70도 이상으로 장시간 유지되면 아마 이게 O3가 검정 화면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강제로 이제
전원이 나간다든지, 그래서 70도 밑으로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은 다음 배터리 사용할 때 고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게 이 고온도를 설정해 놨고, 그리고 타이머 이거네요. 보니까 아까 못 찾았던 1분 13초 남은 시간 추정치. 이 세 개가 일치해가지고 저한테 이 위에 화살표로 있는 볼티지가 정확하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참조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이 밑에 홍거리 홍방향은 GPS 달아야 작동하고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카페에서 레슬리님 튜닝 값으로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오늘 실내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날려봤는데 일단 PID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가 모드 위에 있는 요 버튼을 활성화해 주셔야지 댐핑이나 추적이나 이런 값들을 스틱 응답이나 이런 값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꺼보면은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꼭 켜주고 세팅 값을 막대를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슬리님 값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쓰실 분들은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 PID도 괜찮긴 한데 이게 어쨌든 베타 FPV에서 나온 기체들을 공통된 값으로 이제 PID 값이 맞춰 있기 때문에 좀 자신한테 맞는 설정 값이나 잘 모르시면은 카페 같은 데를 보시고 아니면 요 화면에 있는 레슬리님 PID 값 보고 맞춰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이트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제가 액추얼로 해가지고 아바타에 보면 뭐 600, 3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액추얼인데 그 형식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레슬리님은 베타 플라이트로 해가지고 소수점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봤는데 제가 날리던 값보다 약간 커브 돌기 수월하고 좋더라고요. 레이트 값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필터 역시 전문가 모드 활성화를 키셔야지 이 막대를 조절할 수 있고 자이로 필터 승수 1 그리고 디텀 필터 승수 0.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거 또한 이제 레슬리님 값 참고해서 이제 바꿨고요. 다 설정하시고 저장 누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ID에서 설정할 거는 딱히 없고 LED를 켜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LED 스트립 들어가셔가지고 0번, 1번에 대한 세팅 값들을 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색상들을 설정할 수 있고 방향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런 이제 네모난 박스에 이 십자 드라이버 이게 규격이 보이시나? 저는 일단 여기 한 3달러 정도 하거든요. 알리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육각 렌치 1.5 그리고 이게 십자가 0으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규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거 두 개만 빼가지고 따로 조그만 통 같은데 이렇게 넣어갖고 언제든 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챙겨 다니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USB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혹시나 이제 노트북으로 세팅 값을 좀 바꾸고 싶잖아요.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USB랑 C타입 케이블 어차피 차에 있으니까 그렇게랑 그 네오 충전기 그렇게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 여분의 프로펠러 같은 거는 꼭 챙겨 다녀요. 이게 지금 가방에 다 있는데 이런 프로펠러는 항상 2세트 정도 가방에 꼭 챙겨 다니는데 이게 일단 왜 필요하냐면은 프로펠러는 어차피 우리가 손으로 그때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처럼 손으로 돌려가지고 빼서 이렇게 접어서 손 돌려서 빼고 다시 살살 모터를 잡고 살살 돌려갖고 끼워 넣으면 끼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피코는 충돌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많이 틀어지는 게 이 O3에 있는 카메라가 각도가 되게 많이 틀어져요.
이게 한번 날려보시다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초보나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피코를 안 날려보신 분들은. 그럴 때는 이게 이쪽에 있는 육각 렌치로 된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육각 렌치 나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아마 아바타 날려셨던 분들은 이 육각 렌치 나사가 있을 거예요. 많이 이제 나사도 풀고 프로펠러 교환하려면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챙기는 게 좋고, 이 육각 렌치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O3 에어 유닛 그 나사를 조이는데 일단 필요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기체랑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기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연결했던 실로 연결했던 그 댐퍼 말고 요 사이에 보시면 기판이랑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부분에 나사가 있어요. 이게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빡빡하면은 젤로라든지 진동이 이제 기체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이거나 약간 풀어줄 때 꼭 필요해서, 그래서 요런 육각 렌치가 하나가 일단 필요하고, 카메라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 요 두 군데 쓰이고, 십자 드라이버는 우리가 이제 네 군데에다가 이제 박아 넣었죠. 이 프로펠러 사이에 보면은 댐퍼에 끼우는 나사들 있죠. 요 나사가 요렇게 눌러봤을 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화면 보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O3를 최대한 눌러보면은 나사가 약간 튀어나올 거예요. 요 공간 사이로 튀어나오는데, 이 나사 조임이 좌측이랑 우측이랑 그리고 뒤측 두 개의 나사가, 총 네 군데의 나사가 높이가 비슷해야지 얘가 최대한 진동을 억제하면서, 좀 기체로 타고 오는 진동들을 억제하면서 젤로도 최대한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나사가 결국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모터에 있는 나사들도 혹시나 이제 심하게 받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살짝 돌려보는 용도로 저는 이 십자 나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십자 드라이버는 이 모터 나사, 그리고 댐퍼, 기체 이제 프로펠러 밑에 있는 이 와이어선, 모터를 타고 흐르는 이 와이어선 옆에 있는 이 나사들을 조절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랑 아까 육각 렌치는. 그래서 그것들을 조절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뭘 설명드리려고 했냐면은 이게 꽂혀있네. 뭐였더라. 그리고 이게 O3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장 SD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8기가인가 10기가인가 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 고글이랑 그리고 기체에 꽂을 수 있는 SD 카드를 제가 어제 실내 비행한 거 영상 편집한다고 빼놓고 그냥 가버려서 이 기체 안에 있는 내장 메모리만 이제 써서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 SD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바타만 날렸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PV를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내장 메모리는 이 USB 꽂는 데 있죠. O3에서 직결로 해서 이제 영상을 뽑았을 때 쓰는 이 USB 꼽는 데 위쪽에 이렇게 네모난 게 들어가 있죠. 이게 제가 지금 꽂아놨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에다가 SD 카드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SD 카드가 저는 이게 없어서 이제 야매님이라고 같이 날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 거를 이제 빌려서 쓰는데, 이게 A1이거든요. 밑에 보면은 이게 SD 카드도 되게 잘 골라야 되는 게, 이왕 살 거면은 256으로 사시는 게 좋고, 128기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용량이 많아서. 근데 나중에 되면 결국엔 편집도 하고 영상 지우기도 귀찮고 이것도 추억이니까 좀 남겨두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256으로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고, 가성비로 가실 때는 128기가 사시고, 이 밑에 있는 보고를 봐야 되겠다. 여기 A1이라고 있잖아요. A1이 꽂게 되면 이게 속도인데 결국에는 이게 느려요. 그래서 고글 화면에 SD카드 속도 느림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 A1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 A1보다는, 잠깐만요. SD카드가 사라져가지고 제가 찾는다고 잠깐 영상을 끊었는데 잘 안 보이네. 이 A1은 속도가 느리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고글만 이게 기체에 넣어놓고 고글에만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이게 속도가 느린지 확인이 돼요. SD카드 확인 속도 느림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살 때 꼭 여기 보시면은 V30U2라고 돼 있을 거예요. A2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샌디스크 256 익스트림 프로인데 A2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속도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쓰셔야지 읽기나 쓰기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셔가지고 꽂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256만 사고 있어요. 저는 128도 편집하기가 귀찮아서 나중에, 그래서 저는 256만 쓰고 있고, 이걸 이제 저는 기체에다가, 기체가 있으면은 기체 USB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외장으로는 빼고 꽂을 수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USB 리더기 같은 게 하나가 집에 있으면은 조금 유용하고요. 이런 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컴퓨터 데스크탑 앞에 보면은 USB 꼽는 데가 있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뭐 노트북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USB를 SD카드와 결합시키고 나서 그냥 꽂아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항상 컴퓨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앞에 그냥 집에 갔다 오고 이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냥 꽂아갖고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까 USB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거만 딸랑 안 가져다니고 저는 이렇게 선도 이렇게 연결해서 들고 다녀요. 그리고는 이제 뭐 설명할 게 딱히 없긴 한데, 기체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기체 날리다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풀업들에 손상이 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후드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모터랑 연결되는 프로펠러가 이게 한 번씩 충돌 나면은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모터와 프로펠러 사이의 간격이.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리고 진동이 심하다 싶을 때는 이 프로펠러를 한 번 더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좀 맞춰주시거나, 네 방향 모두, 혹은 이제 풀업이 약간이라도 휘면은 진동이 있고 좀 기체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로펠러 요분 이런 걸 꼭 들고 다니셔가지고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르다, 충돌 후에 이제 속도가 빠르다 그럴 때는 카메라 각도가 원래 요거보다 낮았다고 치면은 이게 부딪히면서 각도가 보통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거나 조금 평소에 날리던 것보다 이제 좀 올라갔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십자고 이거는 육각 렌치 이런 거를 꼭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 겸 이렇게 조여주세요. 조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은 정리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충돌하면은 얘가 틀리면서 또 이걸 또 만져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조그만 통 같은 거에 챙겨 갖고 다니시면 좀 유용하시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챙기고 휴대성으로 한 팩 정도 더 날릴 수 있게 이런 스카이 RC 제품 B6 네오 이런 걸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쓸 때는 보통 요 규격이에요. 다른 기체들은. 근데 요 규격인데 XT30260으로 바꿔주는 그 잭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꽂아 두고 이걸 휴대해서 다니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이런 C 케이블로 전원이 공급되는 보조 배터리나 그런 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구나. 네, 이렇게 여기 C 케이블 꼽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 연결하고 좀 기다리면은 얘도 안 되니? 일단 전류가 좀 흘러야지 되는 건가 봐요. 얘는 연결하면은 여기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전기차 뒤에 이제 C를 꼽는 게 있어서 얘를 그냥 꽂아두고, 그리고 이쪽에는 배터리를, 뒤에 팬도 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게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제품은 괜찮아요. 보조 배터리 아니면은 이렇게 DC 전압으로 충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필요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트로 나온 후프 세트라고, 이게 저는 드론 파일럿에서 구매했는데, 이런 후프 세트에 스페어거든요. 스페어인데 결국에는 후프 세트 사면은 안에 이제 AIO 기판 빼고는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위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댐퍼 조일 수 있는 나사 세트, 안테나, 이거는 전 안 달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신 뒤에 안테나 이거 정리하는 건 것 같은데 전 안 달았고, 프레임, 이거는 O3에 끼울 수 있는 나사랑, 긴 거는 모르겠네요. 긴 거는 좀 너무 긴데 이거. 아무튼 요거 들어있고, 여기 댐퍼 고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수리하거나 아니면 뭐 추락하면서 이 댐퍼가 없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헐렁하게 하면은. 그럴 때 또 빼서 쓰기에도 괜찮고 구성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이게 가격이 이 체감이 좀 비싼가?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16,000 얼마인가? 15,000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후프를 안 꺼냈구나. 후프도 들어있고, 아 그리고 이거 후프가 기본적으로 이쪽이 지금 요렇게 이게 기본 상태잖아요. 이게 450은 끼울 수 있는데 배터리를 가져와 볼게요. 이게 처음에 사실 때 제공받는 이런 기본 배터리인데, 배타이프 PV에서 제공하는 이 셀 배터리는 여기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갖고 뭐 약간 안정성 있긴 한데, 이 외에 저처럼 이런 이제 고방전 배터리들, 이제 이런 거 이제 프리스타일하거나 아니면 기체가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게 할 때 이제 얘가 확실히 좋거든요. 요런 거 이제 끼우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넣든 이렇게 넣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요쪽 두 밑에 있는 요 밑에 부분을 가위로 혹은 칼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 상태면은 그냥 아예 싹 다 제거했어요. 거의 요 끝부분만 남았죠. 약간 잡아줄 수 있게 제거하고, 이런 전용 이제 스트랩으로, 저는 이제 이거 배터리 560 배터리 사면서 받았는데 사은품으로,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 기판 밑으로,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 되겠다. 이런 스트랩을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처음에 원래 좀 안 들어가요. 이게 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겉면이. 네, 이렇게 바로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거를 사가지고 저는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다 돼요. 이게 얘는 이 셀은 이렇게 끼워서 그냥 요 방향으로 원래 끼우듯이 얘처럼 얘 가드가 원래 달려 있었을 때처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꽉 당겨서 대충 잠궈주면 딱 맞죠. 네, 그러고 560도 560 요렇게는 안 들어가요. 맹 얘도 안 들어가듯이 이쪽 레비로는 안 맞거든요. 다 잘랐는데도 안 들어가고, 얘를 끼울 때는 조금 더 풀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조이면은 얘도 들어가요. 그래서 스트랩이 꼭 필수인 것 같고, 네, 안 흔들리죠. 그리고 얘를 거꾸로 끼웠는데 다시 끼워보면 대충 끼울게요. 지금은 어제 보여주는 거니까. 얘를 끼우면은 얘를 이렇게 끼우잖아요. 끼우면은 얘가 이제 덜렁거리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돼 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밸런스 케이블이 프로펠러에 이렇게 혹시나 날리다가 이게 데이게 되면은 프롭이랑 같이 절단이 나겠죠. 절단이 나거나 아니면 얘가 꼬이면서 이쪽 동력이 이제 상실하면서 추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배터리 끼울 때 뒤쪽으로 빼거나 아니면은 얘를 좀 앞쪽으로 밀어넣고 요 후프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꽂아줘요. 꽂고 이렇게 날리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지 좀 안전하지.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있다가 대충 정리 안 하고 날리다가 이게 탁 데이면은 얘가 깨지거나 아니면 얘가 멈추면서 이제 추락을 하거나 얘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최대한 뒤로 빼거나 정리하기 싫다 그러면 뒤로 빼서 이렇게 프로펠러에 영향이 안 가는 쪽으로 빼놓거나 아니면은 얘를 앞쪽으로 밀어가지고 이 후프 프레임 사이에 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날리셔야 돼요. 아니면 얘가 복병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I push people away, but I need someone to stay. I keep running away from myself. Am I going to be okay? Fuck my life, I'm so tired. I'm lost in my mind. Just wanna feel alright, feel alright. I need someone to hold me, 'cause I fall apart. Fuck my life, I'm so tired, so tired. Fuck my life, I'm so tired. I'm lost in my mind. Just wanna feel alright, feel alright. I need someone to hold me, 'cause I fall apart. Fuck my life, I'm so tired, so tired. I've lost my self-esteem somewhere between my insecurities. They're holding me back. No, I wish I had someone to show me that I'm more than I feel. Can't get so lonely in here. Fuck my life, I'm so tired. I'm lost in my mind. Just wanna feel alright, feel alright. I need someone to hold me, 'cause I fall apart. Fuck my life, I'm so tired. Who is gonna catch me when I fall? Sometimes I need someone when I lose all control. Fuck my life, I'm so tired. I'm lost in my mind. Just wanna feel alright. Fuck
mind. Just wanna